사막도는 1897년 목포항이 일본인에 의해 개항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포항 개항과 함께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고 외국 문물과 잡화 등이 성업을 이뤘습니다. 당시엔 3개의 섬으로 각각 존재하고 있었는데 1954년 대형 선박을 정박시키고자 신항공사가 이뤄지면서 모양이 크게 변했습니다. 1965년에는 3개의 섬 사막도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섬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애틋한 전설을 간직한 사막도는 지금도 목포 시민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섬도 아닌 이 사막도에 대한 목포인들의 애정이 식지 않은 것도 그 전설이 유달리 가슴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사막도에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2004년부터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벌여 사막도의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막도는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시민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수시 만덕동에 자리한 석천마을. 만덕동은 만흥동과 덕충동의 이름을 딴 여수시의 행정동입니다. 이곳은 무엇보다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마을입니다. 여수가 밤바다를 앞세워 남도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기 이전에도 여수는 이순신의 고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충민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을 최초로 모신 사당입니다. 사당은 아담하고 작은 공간에 남쪽을 향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나지막한 담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앞들에는 옛 건물의 주춧돌이 보관돼 있고 서쪽에는 새로 세운 비가 놓여 있습니다. 충민사 바로 옆에는 불교 사찰인 석천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도 충무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섰던 옥형 스님이 충무공이 전사하자 그의 전사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충민사 곁에 작은 정사를 지은 게 지금의 석천사의 기원입니다. 이러한 충무공의 지극한 효심을 이어받은 석천마을 주민들은 매년 효사랑 한마음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충과 효를 직접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석천마을은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마을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순천시 상사면 서동마을은 그 이름처럼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운동산 자락 해발 162m에 자리 잡은 상간마을인 서동마을은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시골 마을의 담벼락에는 농촌의 옛 삶을 그려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동마을의 첫 번째 명물은 서동상의 카페입니다. 이곳은 농부들의 커피 방앗간입니다. 바리스타는 지역 주민들이 맡았습니다. 카페의 한켠에서는 실내 식물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마을엔 순천시 최초의 마을박물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자리한 박물관은 그야말로 역사의 산실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70년이 넘는 마을을 지탱해온 자원을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박물관에선 일제강점기 국민증, 건강보험증 등 생활 자료들 뿐만 아니라 마을 상장, 마을 회계장부 등 다양한 서동마을 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동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은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것인데요. 소중한 무언가가 잊히고 사라지는 게 두려웠던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마을의 주요 행사를 기록한 달력을 만든 것입니다.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마을 공동체를 가꿔가고 있는 서동마을에는 언제나 사람 사는 인정이 넘쳐납니다.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 임시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는 소재섭 의원께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질문을 한 다음 문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대서 의원께서 질문하며 질문 방법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서재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순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용복매고 일곡 삼각 출신 민중당 소속 소재섭 의원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특권층의 민낯과 불평등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이번 사태로 온 국민에게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파면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기소로 검찰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조국 대전이 끝났으니 민생 대전으로 가야 합니다. 오직 장관 낙마를 목적으로 한 광란의 표적 수사도 거대 양당의 도를 넘는 정쟁도 중단돼야 합니다. 남은 것은 검찰개혁까지와 2달 넘게 지체되거나 방치된 노동자 민중의 민생입니다. 검찰 난동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는 동안에도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거리에서, 막루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 대가로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경기 불황을 핑계 삼아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민심 위반이 보여주고 있는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촛불 항쟁 제시한 청산과
개혁 100대 과제 실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민중당과 저는 재벌의 청부 입법 탄력 근로제 확대와 집단해고 노동계약을 막기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곡지구 불법 재매립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발주하는 시립 일곡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기초공사 중 해당 부지인 일곡 제3근린공원에서 시커멓게 오염된 흙과 쓰레기들이 나왔고 약 7m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공원에 6만 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묻혀 있었습니다. 인구 3만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일곡지구 땅속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25년간 공원 밑에 쓰레기가 묻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고 이런 사실을 광주시와 북구는 주민들 모르게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광주시와 북구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로 재매립된 쓰레기가 묻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결국 지난 25년 동안 어떠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주민들은 더 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곡 제2, 제3 근린공원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재매립된 경위와 매립량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불법으로 쓰레기 재매립이 이루어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995년 12월 24일 광주 북구의회는 당시에도 여러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 입주 시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일곡지구 내 쓰레기 재매립 현장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북구청, 토지공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조사 활동을 펼치고 불법 재매립 경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 대책 및 해결 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96년 1월 발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96년 일곡지구 내 쓰레기 재매립 현장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 답변 바라며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우리 군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곡지구가 생활 폐기물 매립지였고 택지를 조성하면서 아파트 부지에 매립된 쓰레기는 파내어 근린공원 지하에 재매립했는데 아파트 부지가 아닌 곳에 매립 쓰레기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였을 거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근린공원 외에 매립된 쓰레기 매립지와 매립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군은 일곡동 비위생 매립지 유지관리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곡동 비위생 매립지 유지관리 예산 집행 내역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한 쓰레기 매립지의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다음은 북구 화물공영 차고지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화물차의 도심 내 주차 및 밤샘 주차는 통행 안전 및 지역 주민들의 사고 위험에 노출, 도시미관의 저해 및 소음 공해 등 주민 생활의 불편과 주민의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첨단 산단 및 주변지 개발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등록은 계속 증가할 거라 예상되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세한 화물운수 노동자들에게 단속만으로 도심 내 주차를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근본적인 해결 대안으로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물공영 차고지 건설을 제안했고 우리 구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사업인이 나몰라라 하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앞선 두 곳의 공영 차고지 모두 광산구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을 위한 용역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북구가
가장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북구의 화물공영 차고지 조성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조성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성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북구 화물공영 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현황과 언제쯤 조성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 북구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문희청장과 관련 부서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전탑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송전탑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구 정문에서 삼각초를 지나는 송전탑의 경우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지중화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굴착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송전탑 지중화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최초로 제안한 바 있는 연제동에서 매곡동을 거쳐 삼각동으로 이어지는 중해공원 송전선로의 지중화로 송전탑을 제거하는 것은 더디지만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중해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계하여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송전선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용섭 시장 면담과 시장의 북구 방문 시 북구민과의 대화에서도 거론한 바 있으며 그 또 한 번의 시장 면담을 통해 매우 좋은 방안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 송전탑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 TF팀을 만들어 관련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한정과의 협약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아파트 주변 매곡산 산책로 학교 인근에 자리 잡고 있던 송전탑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연제동 흰스테이트 앞에서 매곡동까지 이르는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송전탑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문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30년간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의 문제점과 우리 구가 30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 둘째, 수탁업체의 과다한 이윤을 챙겨주고 있다는 것. 셋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이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우리 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니 우선 30년 만에 금강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표적인 특정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금강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수지분반 장비 관련 비용을 대행사업비로 지출한 것이 드러났고, 둘째, 차량의 대체 폐차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 외에도 채용 결격 사유자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진 것 또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로 이루어진 30년 만에 특정감사로 우리 군은 금강공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반납 조치하여 주민의 혈세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금강공사에 지급하던 이윤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해 지난해 본 의원이 본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금강공사에 지급하던 이윤을 4.5%에서 4.0%로 0.5%포인트 금액으로는 매년 6,200여만 원의 주민 혈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관공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까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광주환경공단으로 넘기는 방식이 결국은 또 다른 대행 방식이기에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 노인청장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검토와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의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로 적지 않은 주민의 혈세를 지켜낼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정도면 의원으로서 밥값했고 구의회가 왜 필요한지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밥값하는 의원이 되도록 또한 구의회의 존재 이유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의회가 꼭 필요한 것임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주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섭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44만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서재섭 의원님께서 구정에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강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의원님께서 북구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과 현재 추진 중인 화물 공영 차고지 추진 현황 및 조성 시기 가능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난 213회 제229회 임시의 구정질문을 통해 도심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우리 구 도심 외곽 산업단지 주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제안하여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구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우리 구의 노력과 현재 추진 중인 화물 공영차고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 계획에 따라 2014년 6월 광산구 소재 진곡산단의 공영 차고지를 먼저 완공하였고 올 7월 평동 3차 산업단지에 차고지를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9월 광주광역시의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 용역 조사 시 지하동 일대에 화물 공영 차고지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인근 지역인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사업계획 부지 45,554평방미터에 400명 규모의 공영 차고지가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첨단 3지구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의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의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금년 말까지 개발 제한계획을 해제할 계획으로 있고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2025년까지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간이 좀 장기간 되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조금 더 협의해 가면서 다른 부지도 한번 더 찾아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우리 서재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재 안전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이만재입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일곡 제2, 제3 근린공원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재매립된 경위와 매립량, 1996년 일곡지구 내 쓰레기 재매립 현장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내용 및 결과 발표 후 우리 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근린공원 외에 매립된 쓰레기 매립지와 매립량은 얼마나 되는지, 일곡 등 비위생 매립지 유지 관리에서 한 집행 내역과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한 쓰레기 매립지 관리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곡지구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아온 곳이었으나 과거 매립된 쓰레기가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소재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및 마을 현안 토론회 참석 등으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환경영향조사의 투명한 추진 및 폐기물 처리대책 협의회 구성 등의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지고 주민들과 함께 처리대책을 논의하여 주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곡 제2, 제3 근린공원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재매립된 경위와 매립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곡 택지개발지구는 1989년 10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당시 건설부로부터 1992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4년 1월 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 중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었던 부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시행사인 당시 토지개발공사 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발주처인 광주광역시와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당초에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전량 반출하기로 하였으나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쓰레기 수용 능력 부족, 장비, 교통 체증 등의 주변 여건 문제로 인해 전량 반입이 어려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용역 의뢰하는 등 자체 검토 후 매립 쓰레기를 선별하고 일부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하였으며 선별된 비닐, 캔 등 쓰레기 15만 톤을 택지개발지구 내 일곡 제2, 제3 근린공원 부지에 매립하게 되었으며 현재 일곡 제2 근린공원에는 약 9만 톤, 제3 근린공원에는 약 6만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1996년 일곡지구 내 쓰레기 재매립 현장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내용과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우리 구의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곡 근린공원에 매립된 쓰레기 문제로 인해 1996년도에 북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특위조사 결과 매립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재매립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일곡 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우리 구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 침출수 수질 재검사, 인근 지역 주민의 지하수 운영 불가 홍보, 침출수 탱크를 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결하여 배출하도록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개발공사 측에 매립된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위생적으로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 요청하였고 침출수 실외 채취 후 환경오염도 검사를 하는 등 인근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셋째,
근린공원 외에 매립된 쓰레기 매립지와 매립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 방식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1993년 10월 이전까지는 조성된 매립지는 비위생 매립 방식으로 쓰레기가 매립되어 왔으며 1993년 10월 이후 위생 매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전체에 1993년 10월 이전에 조성된 37개소의 비위생 매립지가 있으며 북구 관내에는 일곡 택지지구 동북쪽 방향에 8개소의 비위생 매립지가 있습니다. 비위생 매립지에 매립된 쓰레기는 약 63만 톤이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분기별 환경 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서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곱 등 비위생 매립지 유지 관리 예산 집행 내역과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곱 등 비위생 매립지 유지 관리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은 1,100만 원이며 유지보수, 환경오염도 검사, 침출수 처리장 정기요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2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위생 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침출수 1개소, 하천수 2개소, 지하수 1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BOD, COD 등의 항목을 오염도 검사하여 매립지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천시 오염물질 발생 여부 확인 등의 현장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및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쓰레기 매립지 관리 주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주체는 그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한 자가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광주광역시에서 조성한 광역위생 매립장은 광주광역시에서 일곱 동 비위생 매립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곱 근린공원 매립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7월 환경영향조사 영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전문가, 주민, 관계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폐기물 처리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환경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재섭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는 사막도. 지금은 육지의 일부분이 됐지만 옛날엔 배를 타고 건너가 유희를 하고 사랑을 속삭이던 공원 같은 항구의 섬이었습니다. 사막도는 1897년 목포항이 일본인에 의해 개항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포항 개항과 함께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고 외국 문물과 자파 등이 성업을 이뤘습니다. 당시엔 3개의 섬으로 각각 존재하고 있었는데 1954년 대형 선박을 정박시키고자 신항공사가 이뤄지면서 모양이 크게 변했습니다.
1965년에는 세 개의 섬, 사막도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섬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애틋한 전설을 간직한 사막도는 지금도 목포 시민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섬도 아닌 이 사막도에 대한 목포인들의 애정이 식지 않은 것도 그 전설이 유달리 가슴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사막도에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2004년부터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벌여 사막도의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막도는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시민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수시 만덕동에 자리한 석천마을. 만덕동은 만흥동과 덕충동의 이름을 딴 여수시의 행정동입니다. 이곳은 무엇보다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마을입니다. 여수가 밤바다를 앞세워 남도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기 이전에도 여수는 이순신의 고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충민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을 최초로 모신 사당입니다. 사당은 아담하고 작은 공간에 남쪽을 향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나지막한 담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앞뜰에는 옛 건물의 주춧돌이 보관돼 있고 서쪽에는 새로 세운 비가 놓여 있습니다. 충민사 바로 옆에는 불교 사찰인 석천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도 충무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섰던 옥형 스님이 충무공이 전사하자 그의 전사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충민사 곁에 작은 정사를 지은 게 지금의 석천사의 기원입니다. 이러한 충무공의 지극한 효심을 이어받은 석천마을 주민들은 매년 효사랑 한마음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충과 효를 직접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석천마을은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마을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순천시 상사면 서동마을은 그 이름처럼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운동산 자라 해발 162m에 자리 잡은 산간마을인 서동마을은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시골 마을의 담벼락에는 농촌의 옛 삶을 그려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동마을의 첫 번째 명물은 서동상회 카페입니다. 이곳은 농부들의 커피 방앗간입니다. 바리스타는 지역 주민들이 맡았습니다. 카페의 한켠에서는 실내 식물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마을엔 순천시 최초의 마을박물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자리한 박물관은 그야말로 역사의 산실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70년이 넘는 마을을 지탱해온 자원을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박물관에선 일제강점기 국민증, 건강보험증 등 생활 자료들 뿐만 아니라 마을 상장, 마을 회계장부 등 다양한 서동마을 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동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은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것인데요. 소중한 무언가가 잊히고 사라지는 게 두려웠던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마을의 주요 행사를 기록한 달력을 만든 것입니다.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마을 공동체를 가꿔가고 있는 서동마을에는 언제나 사람 사는 인정이 넘쳐납니다.
한 바퀴 빙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곳곳에 자리 잡은 고택과 정자만 찾아가도 기운이 솟아납니다. 나주시 다도면에 둥지를 튼 도래마을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풍산홍씨가 마을 주민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풍산홍씨 집성촌입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먼저 입구에 작은 연못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름철인 지금은 백년이 연못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래마을은 마을의 뒤를 감싼 산자락의 물줄기가 내천자를 이루는 형국이라 해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물줄기를 따라 양벽정과 영호정, 그리고 개은정 등 조선시대의 정자가 세월의 여파를 피해 그대로 보존돼 방문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양벽정은 담양 소세원을 지은 양산보와 송강 정철 등 당대의 선비들이 교류했던 곳입니다. 개은정은 마을의 전면에 세워진 다른 정자와 달리 주산봉의 중터, 마을 영역의 뒤쪽 경계부에 세워진 정자입니다. 도래마을의 명품은 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 홍씨고택이 정비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온 명촌이기도 합니다. 도래마을 옛집은 시민문화유산 2호로 지켜낸 중요 자원입니다.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된 홍기흥, 홍기현 가옥 등 옛향기가 살아 숨쉬는 고택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해가 짧습니다. 마을 경관과 구조, 가옥들이 산업화 사회를 비켜간 듯 전통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도래마을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날 것입니다. 광양 하조마을은 호남정맥의 가장 아랫부분인 본강면에 자리 잡은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백운산 형제봉 아래 성불계곡과 반월계곡을 품에 안고 40여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죠. 마을의 형상이 새의 부리를 닮아 하조마을로 불렸으며 마을은 산비탈에 다락논이 많아 산달뱅이 마을이라고도 부릅니다. 봄이면 고로쇠 수액을 찾아서 여름이면 성불계곡의 시원함 속으로 가을이면 백운산의 단풍 구경을 위해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멈추지 않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먼저 높이 8m의 우람한 풍치목이 눈길을 붙였습니다. 예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 풍치목에 재를 모시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많은 부부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조마을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마을입니다. 계곡과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자연이 준 선물을 한아름 아는 것 같습니다. 하조마을에서는 백운산 계곡의 신비한 밤하늘별들을 손으로 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돈 모양의 해달별 천문대인데요. 세계 각국의 별자리 영상 감상과 사계절 별자리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하조마을. 마을의 자연 환경과 전통 문화를 활용해 다양한 농촌 문화 체험과 휴양 공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담양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담양읍에 자리 잡은 해동문화예술촌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예술촌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막걸리를 제조하던 주조장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했던 서민의 술 막걸리는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담양 읍내에서 가장 큰 주조장이었던 해동 주조장도 같은 운명을 걸었습니다. 2010년 폐업했던 주조장이 변신한 것은 담양군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담양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막걸리를 빚던 공간들은 모두 전시가 열리는 예술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술이 익어가던 주조동, 누룩창고 등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해동 주조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체험 교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조장 시설과 술 제조에 사용하던 물을 깃던 우물 등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술촌 곳곳에 설치된 다채로운 형태의 대나무 의자는 담양의 이미지를 살리는 한편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살았던 옛집 앞의 정원과 같은 작은 연못도 눈에 띄며 입구에는 작은 아트숍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낡은 양조장의 변신이 흥미롭습니다. 옛 역사와 전통까지 예술이 되는 곳, 해동문화예술촌이 담양의 또 다른 명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흥겨운 농악으로 한마음이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당산제를 지내고 판굿을 펼칩니다. 농사철에는 만들이굿을 치고 행여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흥겨운 노름판을 펼치기도 합니다. 바로 곡성 죽동마을의 모습입니다. 죽동마을은 곡성천과 동악산 사이에 둥지를 잡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임진왜란 때 축조했다는 커다란 방죽이 있어 방죽골이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개편 때 방자를 빼고 죽동리가 됐다고 합니다. 방죽은 지금 곡성 생활체육공원으로 변했습니다. 죽동마을은 동악산 아래 서당골을 뒷산으로 하고 서편으로 안산을 끼고 동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산 너머 댕기몰, 언어실, 안산 너머들과 마을 앞 방죽들, 이문들의 제법 넓은 전답을 갖고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전통 마을입니다. 이곳 죽동마을의 자랑은 생활 속에 녹아든 농악입니다. 죽동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서 농악을 5분만 치고 있으면 마을민 모두가 모여든다는 말이 통할 정도로 죽동농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회가변이나 마을잔치가 있을 때마다 악기를 꺼내 흥겨운 구판을 벌입니다. 농악계를 결성해 농악보존에 힘쓰고 마을 청소년들에게는 농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금도 생동감 있게 펼쳐지고 있는 죽동농악은 이제 남도를 대표하는 농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남쪽 골짜기에 자리한 구례군 산동면에는 호젓하게 조성된 꽃담길이 있습니다. 반곡마을, 하위마을을 지나 상위마을까지 2km에 이르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계곡을 따라 산수유 꽃담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3월이 되면 온통 노란 꽃동네가 됩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 푸른 물이 흐르는 하천이 노란빛으로 물들어갑니다.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한 이곳은 계곡을 따라 아기자기한 산수유 나무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세월이 느껴지는 고목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할머니 나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산수유 나무입니다. 산동네인 구례 산동면은 산지가 많고 농가 밭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식량 작물과 채소 등을 재배할 땅을 확보하기 위해 집 주변 돌밭에 돌을 모아 돌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밭과 주변의 개울 등에 산수유를 심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산수유 군락지는 구불구불한 마을길과 돌담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농업 경관이 됐습니다. 산수유나무 군락과 돌담, 시골집이 한데 어울려 정감 어린 시골 풍경이 펼쳐집니다. 돌담길을 따라 산수유를 보면서 걷다 보면 요즘 말하는 힐링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 요즘 들어 뜨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지만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섬을 가꾸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고흥군 봉래면 애도, 이른바 쑥섬입니다. 쑥섬은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나로도항에서 배로 3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온 섬이 쑥으로 뒤덮인답니다. 울창한 당숲과 수백 년 묵은 돌담길이 마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꽃이 바다와 어우러지는 국내 유일의 바다 위 비밀 정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탁 트인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애도는 방파제로 인근 무인도와 연결되면서 오랜 세월 풍상을 겪은 기암괴석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평선과 야생화를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이 동화처럼 펼쳐지고 봄이면 해풍 맞은 쑥내음과 꽃들의 향기가 흐르니 꽃과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도 기분 좋은 힐링 공간입니다. 애도, 즉 쑥섬은 354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한반도 남단의 섬 지역이어서 기후가 따뜻해 온갖 꽃들과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섬 한 바퀴를 도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찌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릴 겁니다. 고흥에 숨겨놓은 보석 섬, 쑥섬으로 오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재섭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방식을 일문 일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 종료 시간 5분 전에 탁상종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섭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봉 매곡 일곡 삼각동 출신 민중당의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인 북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과 관련돼서 청장께서 답변을 좀 하셨는데요. 예, 답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본 의원이 본 질문에 담았던 이 당부 사항 몇 가지 확인고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앞서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청장께서도 취임하신 지 1년 3개월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거 우리 그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청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혹시 뭐 주민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한 소회라든가 한 말씀 혹시 가능하시면. 네. 자, 민선 7기는 이제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생활에 불편하시거나 그동안 안정화는 됐지만은 많은 그런 SOC나 그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그동안 많이 진전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국회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또 이번에 한 40에 가까운 상사업비, 공모사업비가 돼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특히 생활 SOC 부분은 어쨌든 거의 전국의 최다인 그 정도로 이렇게 한 국비 196억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실생활이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번에만 그치지 않고 초심의 마음으로 나머지 3년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이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장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니까 좋은 성과도 많이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은 주민들이 청장님 열심히 하신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그렇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본 의원이 딱 1년 전에 구정질문 하면서 취임한 지 그때 3개월 됐을 때 청장께 강부 드렸던 내용 중에 네. 북구 행정에 간섭하는 시험씨들 4명을 조심하라 했더니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소신행정을 좀 펼치시라라고 제안을 좀 했었는데 너무 소신행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청장님하고 같이 여러 간담회 또 우리 청장께서 주민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뭐 많이 하시는데 1시간 간담회를 하면 그중에 한 40-50분은 청장님 말씀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청장님께서도 좀 귀를 좀 더 많이 크게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 열심히 하시는 청장 만나서 또 고생하는 또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 예. 직원들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예, 예. 그래서 직원들이 뭔가 일을 하면서도 네. 고생을 하면서도 야 이게
내가 주민을 위해서 진짜 공직자로서의 그 자존감을 네. 높여나갈 수 있도록 네. 청장이 이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공무원들의 복지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본 질문 드렸었던 화물 공영 차고지 관련돼서 예.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한양임 존경하는 한양임 의원께서도 주택가의 그 화물 공영 차고 그 화물 자동차의 밤샘 주차 관련돼서 문제들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근데 영세한 우리 화물 운수 노동자들에게만 네. 단속의 형태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화물 공영 차고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화물 공영 차고지가 조성이 좀 되어지면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계도나 단속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된 속에서는 계속 이 단속이 결국에는 이제 풍선 효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네. 평동 삼산단이나 이런 쪽에 두 번째 그 조성 사업을 뺏긴 바가 있어요. 네. 우선순위에 밀린 바가 있기 때문에 청장께서도 앞서 답변에서 얘기하셨듯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음 세 번째는 꼭 우리 북구에 조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제 첨단 3산단에 조성하기로 돼 있는 것은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2025년 예정인데 네. 첨단 3산단이 아까 우리 청장 답변에서도 올해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예정이고 내년에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그 조성 첨단 3산단이 조성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내년 연구개발 특구만 좀 지정이 되어지면 25년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라도 네. 저는 충분히 조성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네, 이제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는 이미 지정이 됐고요. 일단은 첨단 3지구가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이제 그 공사가 시작되면서 좀 완공되면서 이렇게 저희 공영 차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라도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한양임 의원님도 단속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구유지라든가 좀 이렇게 유휴지를 찾아서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첨단 공영 차고지가 되기 전까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차장의 특성상 특별한 건축물이 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 토목공사만 해도 일단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 믿고 이번만큼은 다른 구에 뺏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또 북구에도 화물 공영 차고지가 조성되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제안한 연제동에서 매곡동 삼각동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없애는 방안은 얼마 전 우리 북구의 도시재생국장으로 오신 최상우 국장하고 우리 연제동 대주 1차의 강효원 회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작년에 그 힐스테이트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방안을 처음 그때 당시에 만들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당부드린 바와 같이 송전탑 문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 노력하실 거죠. 예, 지금 시에서 어떤 TF팀을 짜고 이번에 이제 민간공원 2단계 중해공원에 대한 사업자 지정과 동시에 이제는 거기서 한 80억 원 정도의 이설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정리가 거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의지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는 이런 같이 시하고 협조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보면 일단 추정
지중화 예산이 한 180억 정도 예, 예. 되어질 걸로 이제 추정되어지고 그 중에 120억은 120억 이. 예, 민간 사업자가 예. 그 부담을 하는 것으로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한전하고 광주시가 광주시가. 예, 5대5로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예.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1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예, 예. 예. 본 의원도 송전탑 없는 북구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북구청장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예. 되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곡지구 불법 재매립 쓰레기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안전생활국장 답변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 매립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답변 내용에도 있듯이 비위생 매립지가 37군데 뭐 이렇게 있고 폐기물 관리법이 그 개정이 되기 이전에 조성된 매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제기하는 일곡 제2, 제3 근린공원에 묻혀 있는 그 재매립된 쓰레기가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도 유사한 법 조항이 있었겠죠. 네, 있었습니다. 예, 법에 의거해서 일반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지금 현재 LH입니다. 당시 이제 토지공사는 처음에는 설치 신고를 했다가 폐기물 처리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 매립장 그 설치 신고를 했다가 94년 11월에 설치 승인을 취하를 해요. 그런 후에 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조성부지에 재매립한 것이 북구의 특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도 그 결과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토공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일곡지구 내 제2, 제3 근린공원에 그 매립 쓰레기를 공원에 이제 불법적으로 매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특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그렇게 예. 적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이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특위가 조사를 했었던 광주시라든가 북구청 또 전문가 토지공사를 토대로 해서 그 조사 활동을 했던 결과 보고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 결과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관련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서에 의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건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죠? 네. 예.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전남대 공업연구소에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했고 자체 검토 후에 15만 톤을 재매립하였다고 했는데요. 당시에 그럼 토지공사가 전남대 공업연구소에 용역 결과대로 재매립장을 설계하고 시공을 했냐?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까? 지금 특히 결과 보고서에 보면 설계대로 시공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특별위원회 회의록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부직포 천을 덮어서 모래를 30cm 정도 깔았다고 이렇게 지금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한 50페이지 넘게 되죠. 네. 그 자료를 보면 그 자료에는 명백하게 그 공원 내에 이 자료입니다. 그 광주 일곡 택지 개발 지구의 매립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학술 연구. 제가 이제 중요 부분만 발췌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재매립을 하려면 위생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출수라든가 배기가스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심지어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지상에 이 환경에 민감한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고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 내용 다 보고 그 결과 보고서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근린공원 제3근린공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 결과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설계하지 않고 시공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 자료를 놓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더라도 이거는 뭐 명백하게 최소한의 환경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마구잡이식으로 재매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관련 증언들이 당시에 인근에 사셨던 주민들의 증언 또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96년 그 우리 의회 조사특위 결과 보고서에서도 몇 가지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비위생 매립, 마구잡이식으로 매립을 함으로 해서 환경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침출수 다량 발생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을 하고, 유입수, 그냥 빗물입니다. 유입수 차단 기능 차수막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지하수 및 토양 오염, 침출수 무단 방류로 2차 환경 오염이 되고 있다. 또한 가스 포집관은 침출수 유입으로 기능이 마비되어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으면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던가요? 예, 사진 준비했으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스 포집관하고 제가 그 침출수의 맨홀 뚜껑을 사진을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듯이 그 특위 조사 결과 보고가 나온 후로 23년이 지났는데 23년 동안 어떤 최소한의 관리조차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96년도 당시에 네. 의회 특위조사에서 끝나고 난 이후 토지고발공사에다가 잘 관리를 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침출수 수질 오염 검사도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 이후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안동에 신안교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가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 광주 찬물을 펌핑을 해와서 신안교 밑에서 흘려보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신안교에 가서 보시면 악취가 진동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일곡지구 침출수가요, 무단으로 방류가 되어지니까 용봉천을 복개되어져서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용봉천을 따라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제가 비단 일곡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도소 부근 인근부터 해서 또 일곡 그 우체국 사거리 부근에 가면 저기압일 때 보면 그 악취가 진동을 한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모든 문제가 25년 전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문제는 그 후로 25년 동안 광주시나 북구청이 어떠한 사후 조치 및 최소한의 관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국장께서 그 특위 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토지개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한 건데 하셨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그 이후로 우리 구가 한 것은 이 공문 한 장 발송한 것 외에는 없어요.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최소한의 관리조차도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의구심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게 얼마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느냐. 광주시나 북구가 최소한의 관리는 고사하고 거기에 본인들이 불법을 방조, 묵인 방조 해가지고 쓰레기를 묻어놓은 것조차도 까마득해 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시가 발주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 공사를 부지를 그 쓰레기가 묻힌 곳에 부지를 선정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쓰레기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행정이 최소한의 관리도 하지 못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비위생으로 매립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쯤에서 우리 청장님한테도 참 궁금한 게 많아요.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신 것을 많이 이렇게 자랑삼아 얘기하시고 또 광주시에서도 오랜 동안 근무한 경력을 자랑하시는데 우리 청장님은 이 사실을 언제 아셨을까? 또 당시 제가 업무 그 분장표를 보니까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우리 구에 그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는 토목직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 토목직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청장 언제 알고 계셨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또 청장님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 혹시 이것만 모르고 계셨을까? 또 알고서 어떤 조치를 또 그냥 놔둔 것인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국장님 쓰레기 후보님, 예. 질문 시간이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는데 예.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따라 허가는 추가 시간 10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럼 추가 시간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10분 안에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쓰레기 불법 매립의 단속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쓰레기 불법 매립지에 대한 단속 권한은 구청장에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있죠. 네. 예.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을 때 처벌 규정 관련 법에 나와 있겠죠. 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누군가 집 앞 공원에 쓰레기를 매립하면 우리 구는 단속을 해야죠. 네,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죠. 오래전에 묻은 쓰레기라 하더라도 발견하고 나서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것 또한 우리 구청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죠.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 구가 이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 구가 이 직무유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 현재 지금 일곡동 쓰레기를 가지고 지금 그러죠. 말씀하시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좀 고문 변호사님한테 좀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전에 누군가가 집 앞 공원에 쓰레기를 묻어놨어요. 불법으로 묻었어요.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누가 묻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구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은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통 터지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속아 살아온 것도 분통 터지는데 앞으로 10년, 25년, 50년 또 그냥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쉬쉬하고 덮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쉬하고 다시 묻어놓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요? 저는 결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아파트 값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나마. 광주시가 조성한 매립장이기에 당연히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구의 조사 결과에도 명백하게 재매립 쓰레기 전량을 당시 운정동 유생 매립장으로 이설하고 경비는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국장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당시에도 운정동 유생 매립장으로 이설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이를 위해 광주시는 토지공사의 즉각 불법 사실을 근거로
사업을 중단토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침출수의 무당 방류를 즉시 중단할 것, 쓰레기 반출을 위해 각종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25년이 흘렀습니다. 집행부 답변에서 나와 있듯이 지난해 쓰레기가 발견되고 나서 광주시가 환경영향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 항의에 광주시가 내놓은 답은 환경영향 조사 중이니 결과 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조사 결과가 나와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전문가들 또한 광주시의 책임 회피형 조사가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난 8월 26일에 7마을 그 현안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주민들의 의견 다 보고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예.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환경영향조사는 다 허구고 면피용 조사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거의 100%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졸속적인 환경영향조사는 광주시의 책임 회피형일 뿐이다라고 저는 보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보면요. 1999년도에 나온 그 연구 논문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요. 광주 지역 7 매립지 주변에서의 하천수 및 지하수 오염 모니터링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7 매립지, 비위생 매립지에서 발생되어지는 침출수와 주변 하천수에 대한 그 모니터링 결과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미 지하수며 당시에도 99년입니다. 당시에도 지하수며 하천수가 다 오염됐다라고 하는 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없으시죠? 그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그 이미 이제 그 다 지하수 하천수가 오염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자연정화법을 통한 이 침출수 처리 효과는 효과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그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그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였습니다. 광주시는 여전히 오래된 일이고 해결 방안이 없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덮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국장님, 공원에서 쓰레기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안 치우면 안 되겠죠? 네, 치우도록 해야죠.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문제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타령하는데 당시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택지를 조성해야 되는 예산 또한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다 저는 택지 개발 예산에 포함이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 안 하고 그냥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재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거라고 하는 의심은 저는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6년 북구의 조사특위가 내놓은 대책대로 하면 됩니다. 비용은 토지공사가 지금 현 LH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을 묵인 방조한 광주시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 또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적극적으로 나설 거죠? 네, 우리 구에서도요.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그 폐기물 처리 대책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네. 처리 행위자인 그 LH 공사에다가 처리 방안을 모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일곡지구 쓰레기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 드린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5년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가 묻힌 공원 위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들은 산책을 하고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쉬쉬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과거의 불법을 현재의 불법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살아갈 우리 마을이기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광주시의 행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일곡 주민들의 분노를 담았습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 노력하시는 주민들의 땀방울을 담았습니다. 저는 송전탑에 이어 불법 매립 쓰레기 제거, 또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으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집행부의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또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우리 구의 행정에 더욱 적극 반영되도록 의회에서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처럼 약자의 편에서 주민 곁에서 함께 비맞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재섭 의원과 문인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로운 우리의 도시. 그러나 뜻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그들을 위한 우리의 선택. 바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이다. 2019년 1월 1일 운영을 시작한 광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서 각종 진단 치료 장비와 동물수술실, 입원실 및 재활훈련장까지 갖추고 있다. 긴급한 야생동물 구조전화. 우선 현장 위치와 상황을 파악한 후 구조장비를 갖춘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출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신속히 구조한다.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4월부터 8월까지 번식기. 이 시기에 건강한 어린 동물들의 구조 접수가 많다. 그러나 어린 동물 구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생조류의 경우 먹이 활동을 위해 둥지를 자주 비우기 때문에 어린 조류를 발견했을 때는 무조건 구조하기보다 주변에 둥지나 어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포유류의 경우는 발견 다음 날까지 살펴본 후에 구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접수된 야생동물 구조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례가 낚시 바늘 등 인간들의 여가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고, 다음은 어린 동물 미아, 건물 유리창 및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 충돌, 로드킬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야생동물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등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치료해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센터 견학을 진행해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살기를 돕고 있다. 광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친구, 광주천의 외가리와 쇠백로. 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 광주. 야생동물에게 광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든든한 보금자리이다.